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3-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2차례에 걸친 개각 중 첫 번째입니다. 대상으로는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해 피로도가 높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잦은 말실수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교체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신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것은 예.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특히 박영선 장관의 경우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음 달 8일인 만큼 만일 출마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번 첫 번째 개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장기 재임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이 코앞이란 점에서 또 부동산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선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유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까진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번 개각에선 예외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전면 개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각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 굳이 저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시중에 나가서 길거리에 누굴 자꾸 물어봐도 추미애 장관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 장관발 후폭풍이 거센 정치권 소식, 오늘의 프레스콕에서 알아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에 이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따로 만나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게 지금 우리 김은미 기자가 발제한 개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인가요? 네,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해왔었죠. 한 매체가 여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만나 개각 관련 논의를 했다. 이렇게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해임 요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했는데요. 청와대는 일단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선 그은 상태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지금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 장관과 지금 윤석열 총장 갈등 속에 이 정세균 총리의 역할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습니다. 어쨌든 중재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강하게 지금 여기저기서 다 제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정세균 총리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두 사람에 대한 임명권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입장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추 장관을 해임하자니 검찰개혁이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자니 아직까지 해임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국민적인 시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권 입장에서 지금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총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그 의견에 붙조차 가다 보면 사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당연히 총리가 나서겠다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정세균 총리가 나선다 하더라도 과연 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문제였던 게 두 사람 간의 소통 창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는 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시기상으로 상당히 늦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두 사람이 대화의 자리를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대화의 자리를 가집시다라고 먼저 제안할 사람은 없어 보이잖아요. 여전히 강대강 구도이기 때문에 이 주선을 일단은 정세균 총리가 먼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보고 사퇴라는 표현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의원님,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권상희 평론가께서는 일단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경질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한가요? 그러나 법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에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 중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총리가 권한하는 뭐 장관 이하 정부 부처의 모든 수장을 국무총리가 다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 해임 건의 현행법 헌법상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청와대 출입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상자들의 경우에 해임 또는 경질이지만 기사를 쓸 때는 항상 사의 표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당사자에게 해임이나 경질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무슨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과거에 이회창 전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승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기가 치솟았는데요. 그리고 야당 대표로 변신을 했는데 그런 경우 정도가 아닌 한은 사실 해임이란 표현도 쉽게 쓸 수 없거든요. 인사권자가 마크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본인이 알아서 사임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전 뭐 추미애 장관 또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두 사람이 계속 싸우기만 하고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도덕적으로 이건 그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흠결이 너무나 많다. 이런 정도 되면 인사권자가 따로 분명히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기와 상관없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수순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보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타 매체에 난 보도라서 이걸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총리가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식의 표현은 제가 과거에 청와대 출입해보고 일선에서 취재를 해보았던 경험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대통령이 총리에게 뭔가 위임을 해서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액션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그런 점에서 아마 총리실에서 부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무위원의 경우는 총리가 해임 건의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게 또 추미애 장관 거취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러니까 여당에서는 뭐 방어막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을 텐데요. 어제 저희가 추미애 장관이 좀 과하다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이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다. 현재 추미애 장관은 그 검찰개혁의 거센 저항 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데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그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그 최고위원회는 요즘에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근데 생중계하는데 옆에 이 유튜브를 같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해시태그 요즘 해시태그를 샵으로 붙이는데 하면서 우리가 추미애다. 추미애 힘내세요라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해시태그를 계속 연달아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을 굉장히 옹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은 법사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할 때까지는 물러나지 않는다. 뭐 그 뒤에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정치적 야망을 본인이 숨기지 않았는데 사퇴한 다음에 정치해야 될 사람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보고 사퇴하고 정치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사퇴하고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쓴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동석 기자, 뭐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해 애쓴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지금 시간이 2시 반 정도 됐으니까 지금쯤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9일에는 신임 차장검사들과 상대로 강연에 나선 바 있죠. 윤석열 총장. 이처럼 검찰 내 소통과 호흡을 강조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내부 결속 다지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냥 검찰 내부 행사였다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이렇게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명 다 지금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스스로 지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갈등 상황을 계속해서 가져갈 거냐? 일각에서는 그 갈등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강대강 구도가 지난 1월부터 11개월째 1년을 채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두 사람의 행보가 어느 한쪽도 굽힐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끝이 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추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정치 일선에 나설 생각이 없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바라보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수처 출범해서 8부 능선까지 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검찰개혁, 이 공수처 출범하고 8부 능선이다, 9부 능선이다 지금 표현이 되고는 있지만 과연 검찰개혁 여권에서 원하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 약속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불협화음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봉합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개혁의 앞장서는 수장으로서의 저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 장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런 행보들, 과연 또 이 지금 오천 간담회를 놓고 여권에서 어떤 해석을 할지도 의문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그냥 행보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행보는 그냥 행보 자체로 보지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모든 걸 지금 정치색을 입혀서 해석하는 것도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행보는 행보대로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이 소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 내지는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인 검사들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고 있는 것인지는 추 장관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서부터 저는 문제의 실타래가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관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총장님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추 장관의 경우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 얘기가 나와서 좀 이어가겠는데요. 어제 당정청이 함께하는 이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콕 집어서 호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마저 보고 오시죠.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 체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찾아 지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걸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파장이 일고 있는 거예요? 네, 방금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콕 집어 발언을 했는데요.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낙연 대표에게 이렇게 콕 집어 발언을 한 건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의 판단으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자 이렇게 문심이 이낙연 대표를 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일단 민주당 대표로서 상징성 있게 이낙연 대표만 언급했을 뿐 뭐 뒷배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김은미 기자, 이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 임기 연장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임기를 마치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은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누가 봐도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죠. 근데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대선을 기준으로 1년 전,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까지는 3월 9일 이전에 당대표를 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년 재보궐선거는 4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거는 그럼 당원을 바꾸는 거냐라고 논란이 일었어요.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급하게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이거는 내 희망사항이다라고 다급하게 좀 수습을 했습니다. 윤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이동석 기자가 언급했던 내용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콕 집어서 호명한 걸 두고서 문 대통령의 마음이 이낙연 대표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러면 너무 싱거운 경선 아니에요? 뭐 지금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봐도 끝난 게임이다 이런데 전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그 언급이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가 저렇게 얘기한 건 의례적인 표현이다. 지금의 당청 관계는 역대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당 대표가 대권 후보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례적이다. 이쯤 되면요, 레임덕에 빠져 있는 정권 후반부의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이 쏟아지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을 오히려 밟고 가는 게 더 다음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기류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궁고하게 지키고 있고 흔히 말하는 문바라는 또 굳은 지지 세력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든 이낙연 당대표든 여권 내에 차기 후보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의 날을 들이댈 거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 대통령의 이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라는 표현은 아주 의례적인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낙연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는 그냥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논란의 여지가 안 될 겁니다.